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 기대해보는 시간.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 두 분 공감 칼럼 문장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문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합리적인 지적을 할 때 그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드는 태도, 그것 자체가 꼰대짓이고. 예, 들으신 음성은 지난 24일 서울의 노량진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냥 단어 하나가 딱 꽂히네요, 저한테. 그것 때문에 가져오신 것 같은데, 꼰대. 요 얘기가 좀 딱 제 귀에 꽂혔어요. 꼰대란 무엇인가? 요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시려고 가져오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이거 발언의 맥락까지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이 발언 내용을 비판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꼰대란 얘기 거기에 꽂혔고, 꼰대 정의가 뭘까? 예. 누구를 향해서 꼰대라고 얘기를 할까? 그럼 그게 정말 용례에 맞는 얘기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일단 시인님. 예. 맥락을 설명드려야 되나요? 이 문장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젊은 세대가 합리적인 지적을 할 때 듣지 않고 가르치려고 태도를 보이면 꼰대가 맞습니다. 근데 뭐 앞뒤 맥락은 토론회를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저희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꼰대의 의미를 보면 사전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 나이 든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어원을 더 따져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60년대 70년대에 그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낮춰 부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표준어로 널리 쓰여서 이제 사전까지 등재된 말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영어에서는 어떻게 쓰냐고 찾아보니까 부모라고 하더라고. 부모. 네, 부모라고 번역될 수 베이비 있다. 부모. 네, 베이비 부모 살 때 부모. 그 부모들. 네. 예.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게 이 꼰대라는 말을 한참 자주 지금 많이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일상에서. 근데 일상에서 많이 쓴 세대들이 지금 꼰대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꼰대는 순환한다. 돌고 돈다. 알겠습니다. 이 발언의 맥락을 혹시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이재명 설명해 주시죠. 예. 2차 TV 토론 때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맞붙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예를 들면 뭐 호텔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 얘기한 부분들을 반박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뭐랄까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거나 아니면 잘 모르면서 이런 부분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걸 반박하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재반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른바 꼰대짓을 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발언을 한 건데요. 근데 그게 정말 꼰대인가? 꼰대짓이 맞는 걸까? 이런 게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꼰대라는 의미는 뭐길래 대체 이렇게 꼰대란 말이 그냥 일상어처럼 사용되고 있을까? 이런 걸 조금 문학적으로 저희가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특정 후보를 계속 비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비껴나서 꼰대 얘기를 좀 한번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미 자연스럽게 비판하신 것 같아요. 일단 아니요, 지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꼰대란 말을 들어야 될 세대에 좀 가깝기 때문에 꼰대란 말이 불편해요. 불편하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쟁 중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뭔가를 설명을 하거나 지적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꼰대라고 지적을 한 건 뭐 정치적으로 뭐 논쟁 서로 다른 후보가 경쟁하는 후보가 서로 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저는 일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뭐 욕설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저는 웬만하게 관용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꼰대란 무엇인가 사실 어떤 요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서 저 사전을 찾아보진 않잖아요. 잘 안 찾아보죠. 꼰대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국립국어원도 들어가서 찾아보고 집에 국어사전이 있더라고요. 국어사전도 뒤져보고 이런데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전적 의미로서의 꼰대는 너무 협소해요. 그러니까 용례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의미가. 첫째,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 둘째,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 땡 없어요.
그렇군요. 아니 뭐 사전이 이렇게 부실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어라는 게 사전에 실릴 정도면 그 꼰대라는 말은 정말 널리 통용됐다는 얘기예요. 예. 분명히 어느 시대는 신조어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담탱이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백 이런 말들은 한 그 해에는 누구나 다 썼지만 뭐 몇 년 지나면 아무도 안 씁니다. 근데 꼰대란 말은 정말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국어 사전에 등록돼 있고 이렇게 대선 후보의 입에서도 나오는 말이 된 거죠. 그만큼 많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한 발 더 나가서 꼰꼰하다, 꼰꼰스럽다, 꼰꼰 이런 표현도 쓴대요. 예. 그러니까 꼰대스러움이 2배일 때 꼰꼰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꼰꼰하고 그거보다 더하면 꼰쓰리, 뭐 꼰포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보다 널리 쓰이는 신조어는 아마도 점꼰인 것 같아요. 아, 점꼰이요? 네네. 꼰대는 보통 나이가 좀 있는 대상을 지칭을 하잖아요. 꼰은 젊은 꼰대. 아, 젊은 꼰대. 네네네. 예. 젊어도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억울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저는 아무래도 꼰대란 말을 많이 들을 만한 나이대로 보면 그런 세대잖아요. 여기로 사전적으로는 늙은인데 제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기에 늙은이까지는 아니셔서. 아니 그러니까 그 예. 의미가 좀 확장이 됐으니까 예. 저는 사실은 꼰대란 말을 별로 안 쓴 세대예요. 제 젊었을 때도 꼰대란 표현을 별로 안 쓴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 나이 먹은 세대를 꼰대라고 잘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저 정도 되는 세대한테 꼰대라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쓴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또 꼰대가 아닐까 하는 제 스스로의 의심을 좀 해봤는데요. 예. 그래서 찾아봤어요. 꼰대를 어떻게 규정하지? 그랬더니 꼰대 테스트를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꼰대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보니까 그 말과 태도와 관련해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자주 쓴다. 후배나 동료의 말보다 내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말에 반박하면 예의가 없다고 느낀다. 요즘 젊은 세대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말하는 도중 자주 끼어들거나 마무리를 지어준다. 뭐 이게 이제 말과 태도와 관련이고요. 행동과 관련된 사고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적인 질문을 가볍게 하는 편이다. 뭐 결혼, 연애, 외모.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도 예민하다고 넘기는 편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요. 예. 이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눠서 질문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3개 정도까지는 꼰대 성향이 거의 없고 4개에서 7개는 꼰대 경고 단계고 8개에서 11개는 꼰대 위험 단계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한 5개도 안 3개? 네. 저는 꼰대가 아닌데요. 이런 질문은요.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작아진다는 의미가 없고요. 옆에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찾은 꼰대 능력 평가의 마지막 항목이 아주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요. 예. 나는 꼰대가 아니라고 말한다. 예. 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는 꼰대란 말인가요? 아니 뭐 이게 뭐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정의되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 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의 소위 말하는 훈계질에 대해서 참지 못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 같다. 이 정도로 조금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서현 시인께서 점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게 뭐 이렇게 풍자극이라든지 뭐 SNL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막 점꼰 막 해가지고 막 나오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준석 후보에게 꼰대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긴급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져서 후보 배우자 TV 토론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 당의 반응들 뭐 이제 받았는데, 뭐 이재명 후보는 정치를 희화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이준석 후보도 반대를 하면서 김용태가 제 앞에 있었으면 엄청 혼났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공당의 후보가 다른 공당의 비대위원장에게 내 앞에 있었다면 혼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구태와 꼰대짓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물론 이분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이런 것들은 맥락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고 뭐 이렇게 하여간 얘기를 했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억울한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 그만 억울해하세요 이제 제발. 왜냐하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경험도 많고 하니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꼰대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지적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하면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뭐 그렇게 잔소리가 심해, 이거를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요즘 제가 놀랬던 게 제 아이 또래가 지금 20살 넘어가지만 한 10대 초반쯤에 아이돌 가지고 서로 간에 꼰대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좋아했던 가수는 이랬는데 내 동생 보니까 가수를 그 가수 좋아하더라. 나 때는 누구 좋아했어?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꼰대 기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20대가 40대, 50대를 꼰대라고 부르면 지금 10대도 20대를 꼰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생물학적인 나이에 관한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꼰대 누구를 지나치게 남 얘기를 듣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거나 자기 경험만이 맞다고 옳다고 강요한다거나 예. 이럴 때 꼰대스럽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준석 후보도 꼰대다. 점권이다. 예. 이렇게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누가 꼰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꼰대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꼰대라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기를 향해서도 누군가가 꼰대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을 아무래도 한다는 이제 거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하고 천하용인 뭐 이런 뭐 불리우던 시절부터 굉장히 가까웠던 것을 아마 좀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건데 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원비 작가라고 2030 여성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에세이 작가의 책 다정소감의 한 구절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꼰대에 대해서 다른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는데 읽어드릴게요. 언젠가부터 꼰대질이 될까봐 더 솔직히 말하면 꼰대로 여겨지기 싫어서 누군가의 충고나 조언을 청해도 의식적으로 피하며 산 지 꽤 되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꼰대가 아닌 걸까? 타인에게 충고하는 행위가 꼰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워낙 많이 꼽히다 보니 충고하지 않는 것만으로 나 꼰대 아님 인증서를 손쉽게 획득하려는 마음이 기저에 있는 건 아니고 마치 충고만이 꼰대의 전부인 것처럼 사실 꼰대의 특징 중에는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 자신만이 대체로 옳다고 여기는 상태 또한 분명히 있다. 남의 충고를 듣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꼰대가 되어가는 걸 모르고 사는 것. 이게 가장 두렵다. 그러니까 꼰대가 말을 해야만 꼰대인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안 듣는 상태가 사실 꼰대의 기초인 거죠. 그리고 나서 말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꼭 뭐 특정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 나온 많은 정치인들이 다 귀담아 들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꼰대라는 단어보다도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정무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이준석 후보는 지금 이제 올해 40이 된 거고 이재명 후보는 뭐 이제 63년생 정도 되니까 이제 6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약간의 코호트들 이제 동년배들끼리 약간의 그런 연대의식 같은 게 살짝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그 60년대생들 후의 후보를 꼰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약간 뭐라고 공격하는 듯한 그 세대를 공격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정무적으로 이게 좋은 건가? 이거는 그 세대 자기 또래의 세대 2030한테는 쾌감을 줄 수가 있지만 그렇죠. 쾌감을 줄 수가 있지만 그 윗세대의 표를 가져오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가 들었고 또 하나는 본인이 40살이라고 하면서 이거 젊음을 강조했기는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대통령하기 딱 좋은 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나라에 30대 총리, 40대 대통령이 엄청 많다라는 건데 본인을 젊은 세대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원숙한 후보로 안 보이는 거예요. 시작을 젊은 세대가 합리적인 지적을 하는데 이거를 위에서 꼰대라고 하는데 본인의 젊은 세대 사실 진짜 맞긴 하거든요. 40도 이제 저 어리게 보는 이 풍토가 문제긴 했는데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젊은 세대라고 본인을 규정하는 게 본인의 마케팅 전략하고 좀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평론가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정치적 맥락을 해석을 안 하려고 참고 있었는데 대신에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말씀 듣다가 그 생각 들었어요. 노년 세대들도 지금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 그러는데 대통령하기 딱 좋은 나이가 40이 맞긴 맞아요? 뭐 그거는 뭐 각자의 평가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예, 다른 나라는 뭐 30대 총리도 30대 뭐 산다마린이나 이런 분들은 30대 초반에 총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있는 게 그러니까 그 40부터 가능하잖아요. 만 40. 네. 예. 네. 그 대통령 선거 출마할 수 있는 첫 나이인 거예요. 40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딱 좋은 나이다.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것 느낌이 좀 때문에 들어서. 한 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네. 대부분 40대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마크롱도 그렇고 뭐 유명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총리나 대통령이 되더라. 그래야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뭐 그래서 제가 옹호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린 지금 거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단 말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 나이가 숫자가 적다고 그 사람이 젊은 사고를 하고 있고 숫자가 많다고 굉장히 그 오래된 사고를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되돌아보면 가장 젊게 우리 사회를 좀 바꾸려고 하고 뭐 혁신을 이뤘던 대통령은 가장 많은 나이에서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나라고 지금 회상이 되거든요. 예. 지금 후보들도 보면 각자 생물학적 나이가 있습니다만 정책이나 태도에서 누가 가장 젊은 사고를 하고 있나 유권자들이 면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예. 그렇게 젊은 사고를 하는 후보가 없구나. 그 생각이 왜 들죠? 모두가 다 좀 올드한가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 예. 저도. 그러니까 그게 원숭미하고 그 나이에 걸맞은 뭔가 행동하는 것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저는 이준석 후보는 좀 더 저돌적이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젊음을 대변하는 후보니까요. 그러면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좀 그 뭐랄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서 예.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더 많은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젊은 세대를 대변해요. 예. 예를 들면 지난 뭐 토론회 때도 봤던 것처럼 세대의 어떤 가치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나 아니면 주택 문제나 그리고 기후 문제랑 이게 다 다음 세대들이 또 좀 짊어져야 할 짐이거든요. 예. 지금 현 세대에서도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그걸 또 받는 후보는 그만큼의 원숭미 있게 받아줘야 하는데 그걸 또 존중하면서 받아주면서 가면 더 좋을 텐데 예. 그게 안 되는 태도? 그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습들이 다음 토론 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대선이 격해지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 우리나라의 젊음은 대학에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하고 싶어요. 학식 투어를 좀 다니는데 그것도 좋지만 실제 일터에서 더 어려운 곳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20대 젊은이들, 청년들도 많을 거거든요. 예. 좀 함께 보듬는 정책과 행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전 50대인데요. 아직 젊거든요. 반밖에 안 지났어요. 한쪽은 꼰대라고 걱정하시고 한쪽은 정자고 하시고 지금 오늘 정잡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뭐 여수 산단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기도 네. 했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꼰대가 무엇인지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